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20분입니다. 자, 코스피 100 지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계속 상단선 위에 버티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개를 쓰고 있는 건지, 무대뽀에 무대뽀.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 올라가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이렇게 움직이면 답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이 구조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사실 따라가기도 쉽지 않고, 제가 보는 차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 추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봉을 만들고 올라가는 건 추적이 가능한데, 봉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는 거는 추적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차트는 기본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트이기 때문에 상방을 보는 걸 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뭐 주봉은 내일 결정이 날 거잖아요. 근데 주봉만 결정이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분기봉도, 이주봉도 결정이 나요. 근데 지금 이주봉도 상단선 위에 있고, 뭐 월봉도 상단선 위에 있고, 그냥 계속 돈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오늘도 개인이 현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올라가는 건 두 번째고, 안 떨어지려면 개인이 계속 현물을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일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일봉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려면 미국 증시가 내려야 돼요. 미국 증시가 내려야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 미국 증시가 오르면 이건 기본적으로 내리려고 그린 차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오늘까지죠? 14, 15, 16. 그럼 내일부터 봉이 바뀌어요. 내일부터 봉이 바뀌는데, 보시면 하단선이 발달돼 있죠, 지금. 3일봉의 하단선이 발달돼 있다고. 근데 요 봉을 잘 보시면, 지금 요게 333.02가 월봉의 상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상단선에 3일봉의 하단선을 받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이 찍어 누르는 걸, 밑에 있는 하이봉이 어쨌든 받아서 떨어지지 않게끔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봉은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도 하단선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주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봉이랑 월봉은 상방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이주봉하고 월봉은 상방이랑은 상관없다고요. 이주봉은 상방, 하방 다 상관이 없고, 월봉은 하방이에요. 월봉은 하방. 월봉은 하방인데, 지금 주봉까지는 이대로 끝나면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봉, 그 다음에 3일봉, 그 다음에 주봉까지는 상방으로 턴한 거고, 이주봉은 아직 이슈가 없고, 그 다음에 월봉은 하방인 거예요. 그럼 지금 12거래일 지나고 앞으로 10거래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10거래일이면 2주죠, 2주. 정확히 2주가 남았는데,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그죠? 다음 주랑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2주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월봉, 잠깐만요. 앞으로 10거래일이 남았는데, 2주봉이 1일날 끝나요. 1일날. 12월 1일날 끝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2주봉이 끝나는 시점에 월봉도 끝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봉은 계속 누를 거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땐 월봉은 계속 누른다고 봐요. 이건 올라가려고 그린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누를 거고, 그 다음에 이주봉은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언제 끝나냐? 12월 1일에 끝난다고. 12월 1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봉이 끝나는 시점과 이주봉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똑같아. 자,
얘는 계속 누를 거라는 거지, 아래쪽으로. 예? 월봉은 누른다는 거예요. 하락. 그죠? 근데 이주봉은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고 내려가는 것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주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주봉을 보고 이거는 상승한다 또는 하락한다 그런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월봉은 누를 건데 이주봉은 받쳐주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그냥 나가 자빠진 거지.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예. 일단 주봉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고, 그죠? 주봉은 떨어지지 않겠다예요. 오르는 건 몰라. 오르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월봉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려야 되니까 쉽게 올라가는 것도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간단치 않아. 근데 주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려가는 건 막겠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그리고 3일봉도 하락하는 건 막아볼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가 3일이니까 길게 버티면 6거래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6거래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화수목금에서 6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봉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하락하지 않으면서 버티고자 하는 의도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 주봉도 다음 주까지는 일단 하락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락시킬 거면 이 3일봉과 주봉의 하단선의 각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내리면서 이렇게 개파락으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리지 않으면 지금은 3일봉이나 주봉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렸나요? 그 다음에 코스피 여기도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버틴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지금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냥 계속 돈을 그냥 때려 붓는 거죠. 지금 상태는 돈을 때려 붓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야 되니까.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돈을 들이붓는 거예요. 돈을 들이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자, 오늘도 보시면 3,927억을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현물을 매도하고 누군가 현물을 사줘야 돼.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현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사줘야 안 떨어져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의도가 엄청나게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떠받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왕창 떨어지는 거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안 떨어지고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주봉, 월봉은 하락이거나 아니면 관여하지 않거나, 자, 이주봉과 월봉은 하락하거나 아니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면 3일봉하고 그 다음에 주봉은 상방으로 가는 그런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봉은 개파락 안 나오면 상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목을 좀 볼까요? 일목. 자, 여긴 이슈 없어요, 아직. 아직 이슈 없습니다. 얘는 여기가 가기 전까지는 의미 없는 거예요. 2507을 넘기 전까지는 이슈 없는 거예요. 2507을 넘어야 여기 2535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3날 여기도 아직 이슈 없죠. 그 다음에 주봉 아직 이슈 없고, 그 다음에 이주봉도 아직 이슈 없어요. 자, 코스피 일봉 골드 났어요. 그죠? 일봉이 골드 났어. 골드 났어요. 근데 얘 골드 냈어. 그죠? 얘도 골드 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골드를 냈는데 여기 골드 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골드를 냈어. 그러니까 일봉은 다 해소된 거예요.
골드니까 올라가도 되고 내려도 돼요. 3날 여기 골드로 끝났죠. 근데 여기 아직 골드 안 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려가지고 다시 데드를 내면 모를까. 예, 보합에서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336.6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잖아요. 1, 2, 3, 4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가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주봉 이슈 없고 이주봉도 아직 이슈 없습니다. 자, 올봉은 322.66 그죠? 322.66을 가느냐 마느냐, 322.66을 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322.66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 만약에 322.66보다 높으면 다음 달이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반대로 322.66보다 낮으면 그냥 기술적 반등 왔다가 무너진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지금 개인이 현물을 많이 매도해요. 응? 지금 개인이 현물을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장을 제가 언제 봤냐면 2021년 12월 달에 봤어요. 2021년 12월 달에. 지금 차트를 그리는 형태가 그때랑 굉장히 흡사해요. 네,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 구조는 윗꼬리를 얼마나 그리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거래일이 남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화수목금, 그 다음 주 월화수목 해서 10거래일이 남았는데, 10거래일 동안 이제 월봉의 윗꼬리를 어느 정도 그릴 거냐. 지금 334.55니까 이걸 기준으로 따졌을 때 320까지 내려가려면 한 12% 정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 정도 내리면 이제 상방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수치에서 뭐 12% 내리는 게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잖아요. 뭐 10거래일 남았는데 12% 빼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아니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미국 증시랑 내일 밤 미국 증시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가 개인적으로는 관건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내리면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차트에 좀 변화가 생길 거고, 만약에 보합이거나 상승으로 마감하면 위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내려갈 거냐? 개파락이 심하지 않은 한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미 1봉하고 3일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건 이제 쉽지 않은 구조고, 반대로 이제 월봉은 계속 누르고 있는데 1봉이랑 3일봉이 지금 하단선 받쳐놓고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도 가기로도 답답하고 아래로도 내려가기도 답답한 굉장히 지저분한 형태의 장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콜 다 손절했어요. 콜 다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34억을 손절했잖아요. 어제 191억 매수했던 거 거의 대부분 다 손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은 사실상 어제 만들어진 거는 이제 무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오늘 손절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337까지는 일단 올라가도 무리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337까지 가도 외국인은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3조 8천억에서 지금 이제 1조 3,900억, 1조 3,900억대로 줄었는데 거의 2조 4천억 정도 감소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6,190억을 매수했지만 누적으로는 1조 3,900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로 갈 수는 있지만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전부 다 정산할 때까지는 일단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대한 신뢰는 가져간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오늘 마감은 사실 하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게 좋은 마감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상방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월봉으로 보면 이건 매도 쳐야 될 구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작은 봉, 1봉이나 3일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방으로 더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리고 댓글로 딴지 거는 분들 있죠?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댓글 삭제된다라는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삭제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그분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접근하는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는 고포스 투자자분들이 보라고 올리는 거예요. 예, 레버리지 투자자나 주식 투자자분들이 보라고 올리는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뭐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고포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우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저는 고포스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고포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거부감이 있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본인이 상방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 동영상을 보시지 않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고포스를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고포스를 손절해라, 이거는 쓰레기 주식이다, 이런 걸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방송을 할 거면 저는 사실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좋은 말을 해도 부족한데 투자자한테 나쁜 말을 해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제가 차라리 레버리지나 주식 분석을 하면서 이 종목은 이러이러할 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분석을 하는 게 낫지, 굳이 고포스 분석을 하면서 이런 종목을 왜 사냐, 이런 종목은 당장 때려쳐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분석하면서도 고포스 투자자에게 우호적으로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이상하게 생각되신다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포스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해석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 잘 보내시고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나스닥 선물은 일봉상 저가를 깼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 만한 구조는 일단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라 어쨌든 하락을 약간은 기대해 볼 만한 상황까지는 왔다라고 생각되고요.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온다면, 코스피 200 지수에 개파락이 온다면 고포스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개파락이 오지 않는다면 내일도 차분하게 관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